예, 어, 데이터 과학 입문 8주차 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8주차 줌 수업 대체 안내에서 올렸는데 보다시피 데이터 과학 입문이죠. 데이터 과학 입문에서 할 내용이 자, 지난주에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한국 노동소득, 이게 2010년 자료라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 로렌츠 곡선, 그게 노동소득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 불평등도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고 그 불평등한 정도를 측정하는 잘 알려진 지니계수라는 지표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각각의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이번에 다루는데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쪼개놨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작년에 이제 녹화한 거니까 사실 뭐 그대로 봐도 됩니다만 어, 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줌 환경에서 좀 판서도 좀 들어간 버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저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줌에 줌이 아니라 이제 RStudio 이제 그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면 구성이라 이제 제대로 다 받아놓은 상태라면 이게 이 화면 중에서 이제 터미널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그 모든 앱에 가서 11의 경우입니다. 윈도우 기세 가서 대쉬를 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얀 바탕에 이제 까만 커서 그다음에 까만 글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CD 그리고 요 한 칸 띄는 겁니다. 한 칸 띄고 틸드 다큐먼트 요건 제가 탭키를 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S20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또 탭키를 쳐서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서 git pull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git pull 해주면 그럼 바꾼 게 없을 텐데. 또 뭐 손 봤다고 제가 그러네요. 손 봤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요. 이 작업을 이미 혹시 구동을 해서 DS2020 또 R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서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렇다면 그 터미널에 가서 여기 이쪽 오른쪽 페이지지만 여러분 밑에다 놓고 있는 사람 이게 옆으로 같이 놓고 보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들 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터미널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여기 터미널에 들어오면 그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DS2020으로 들어와 있어요. DS20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t pull 해주면 같은 효과인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뭐 already up to date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콘솔과 터미널 뭘로 주로 이제 활용이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오늘 해줘야 될 것은 자 이제 그룬트도 이제 넘어갔고 이제 했던 거는 좀다 한 가지 뭐 제가 그런데서 코드 손을 좀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딴 거 아니라 이제 에어리어 함수를 조금 이름이 좀 혼돈스러워서 에어리어.r을 에어리어 언더스코어 r로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안 보이지? 자 다시 r 에어리어 r이 어떻게 바꿨냐면 이름을 에어리어 언더스코어 r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해당하는 그 그론트 US93 코드는 거에 맞춰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니까 git pull 해서 그 업데이트된 버전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우리 과제로 주어진 것은 코리아 인컴 앤 진이죠. 인컴 로렌츠 곡선하고 진이 그래서 2001년도 자료에 대한 것.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제가 좀 이제 이 PDF 좀 돌려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꾸 올렸던 게 말썽을 가끔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럼 요거 깔끔하게 이쪽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다가 조금 오류 나는 거. 그러니까 요건 다 여러분들의 학과 학번 이름.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날짜. 요 그대로 놓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로 이제 이미지가 하나 이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바꿔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이건 전적으로 이건 뭘 염두에 두고 한 거다? HTML을 염두에다 두고 한 거죠. 그러나 HTML 염두에 둔 것이 좀 찝찝하고 그러면 언제라도 자 하고서 이제 뭐 코드가 보기 싫으면 코드를 숨기기 위해서 에코 폴스 같은 거, 그거는 폴스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지금 요 위에 보다시피 니트R을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include 그래픽스 해줘도 되지 않겠나. 그래픽스. 자, 그다음에 사실상 그 위치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include 그래픽스 요거고 그대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를 좀 이제 여기 아웃닷 위스죠. 아웃닷 위스를 몇 퍼센트 정도로 해주면 될까? 여기 위스 480 이렇게 잡은 거 보면은 한 67%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응? 됐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자, 위에 일단 우리 바로 지난 시간 걸 한번 보면 되겠죠. 코드 요 정도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론트죠, 그론트에서 앞부분 코드만 조금 참고합시다. include graphics가 들어간 부분, include graphics 파일 경로 맞고요. 그 다음에 out.with는 25%, 그 여기 아래 좌우 옆으로 다운표를 해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fig.align이 얼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얼라인은 없으면 아마 left가 저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동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펑션 요걸 왜 못 찾죠?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라이브러리 니트R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서 다시 해줘도 좋고요. 저 이게 좀 찝찝하면 니트R이라는 패키지를 항상 좀 불러줘라 이렇게 앞에다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이거 패키지를 불러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워낙 사이즈가 있어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 당시에 2009년, 2010년도 그 급여 규모별 인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밑으로 보내고 이런 뜻이죠. 500만 원 이하를 연소득 기준으로 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이 2009년에 18.6% 전체 인원의 노동자들 대비해서, 그리고 누적은 계속 누적시켜야 할 거니까. 근데 이들이 벌어간 총액은 전체의 1.8%밖에 안 되더라. 무려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버는 게 2%에 불과한 거예요. 그다음에 1,000만 원, 500에서 1,000이 13%. 그래서 이게 18.6%하고 합쳐보면 누적된 거는 31.6%. 자, 이거 이제 펜으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2010년이 되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2008년 위기, 경제 위기 직후의 현상들인데,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 더 몰렸어요. 더 몰렸고 이들의 비중은 근로소득 총액은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비중은, 그런데 근로소득 총액 대비한 비율은 1.7%로 더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또 거꾸로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3 내지 5억 원 이하가 이제 여기 거의 없어집니다. 2009년도에는. 근데 그들이
그 비율이 이제 오히려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그러고서는 그들의 근로소득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죠. 비중은. 이 얘기는 뭐예요?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 연도의 1년간의 변화로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2010년도 데이터에 한번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이걸 표로 하나 만들고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합쳐서 보고 자, 이거 두 가지 변수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한 누적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벗는 사람들이 인원이 몇 퍼센트씩 누적되어 가는지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또 그 사람들이 얼마큼을 가져갔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 도표에 그려놓은 것이 로렌츠 곡선이고 그 격차 정도를 그러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하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격차가 없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지표를 개발한 것이 지니입니다. 코라도 지니. 자, 요거 이제 드로잉들은 좀 지우고 그다음 자리 넘어갑시다. 자, 지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테이블로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거 한번 보면 이걸 데이터를 열어서 보면 물론 편하게 써놨죠. 편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폴더에 레이버 인컴 코 txt 이거는 텍스트니까 그래서 이 뭐가 있습니까? 헤더가 있어요.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txt 파일 그 딜리미터 거의 뭘로 띄워놨느냐 그냥 빈칸인 거죠. 빈칸을 블랭크로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되 뭐가 헤더가 들어가야 되겠죠. 헤더가 있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 로우 네임스를 일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줄과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컬럼을 로우 네임으로 쓴 거예요. 첫 번째 컬럼을 리드 테이블에서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러고서 이걸 갖다가 인컴 코리아라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코딩 이걸 지어놓은 것이 혹시 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윈도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인코딩 자체가 CP949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앞부분은 뭘로 들어가 있냐면은 그냥 헤더로 잡혀 있어요. 로우 네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분포, 그 소득 인원의 분포가 있고 소득 금액의 분포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살피고 있다. 변수 이름을 좀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언어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닷닷닷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조금 조정.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냥 읽어드렸을 때 이게 뭐가 됩니까? 특수 문자로 이제 그냥 읽혀 드리니까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C names 이름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income kr에 row names를 그리고 이제 그냥 현재는 지금 어떻게 잡혀 있냐면 잠깐 요거 income kr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0에서 5 대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조금 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손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일종의 연습이죠. 연습 이제 substitute 어떻게 하는 패턴 이 대시로 되어 있는 것을 대시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좀 띄워줘야지. 블랭크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x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치 row names income kr 그래서 그 income
요 x는 뭐냐면 sub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sub 함수에서 어떤 패턴을 어떻게 바꿀 건데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x는 벡터죠. x는 저 캐릭터 벡터. 그래서 인컴 KR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까 잠깐 보셨고 그래서 로우 네임즈를 조금 포맷을 바꿔준 겁니다. 블랭크를 좀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보면은 이게 블랭크가 하나씩 뛰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바 플롯을 그리려면은 그리기 위해서 하이트를 설정하려면 높이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 플롯 안에 있는 게 퍼센티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폭을 이런 얘기입니다. 바플롯을 그려서 분포를 정확히 알려주려니까 이거 아까 보면 구간들이 다 0에서 500이 있고 500에서 1000이 있고 1000에서 2000인가 이렇게 해서 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막대 안에 이제 막대에서 이 퍼센티지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요 폭에다 높이를 곱해준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 안에 그 구간에 포함된 퍼센티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폭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뒷값에서 아랫값을 앞에 값을 빼준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빼주는 함수가 차분 함수 DIFF입니다. 그래서 위스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소득 구간을 잡기 위해서 스트링 스플릿을 또 활용합니다. 스트링 스플릿을 어떻게 활용하나 또 한번 보세요. 자, 스트링 스플릿 어디서 쪼개내느냐 쪼개내 봅시다. 익숙하죠? 0에서 5, 5에서 10 이게 1000만 원이니까요. 10에서 20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빼내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네임 로우 네임 스플릿한 거라고 저장을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근데 요건 이제 연습용입니다. 연습 문제. 자 이거 앞에서 우리 그 그론트에서도 좀 실컷해봤죠. 자, 그냥 하나하나 그 넘어가 보면 이 리스트에서 불러내는 법 어떻게 불러내고 요거는 뭐고 거기서 하나 뽑아내는 건 뭐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함수로 표시해주는 펑션으로 표시했을 때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제가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요건 보통 유저 디파인드 펑션 뭐라고 이름 붙여줘도 좋아요. 그리고 sapply 함수는 이제 그 포맷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 sapply 해서 보면은 벡터에다가 이게 엔터가 안 됐네. 벡터에다가 그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벡터 또는 리스트 이런 거에다가 함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를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하는 거, 리스트에다 할 거냐, 그다음에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첫 번째 그 긴 캐릭터 리스트에서 맨 앞 원소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왜 이걸 공부를 시켰냐면은 여기서 그 함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함수로. 첫 번째 요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만. 그래서 R names split이라고 해서 뽑아낸 그 리스트에다가 자, 요건 리스트니까 리스트에서 그 첫 번째 요소들만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sapply 요거 해주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뽑았던 R named split에서 앞부분들만 그래서 벡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붙였는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예요? 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캐릭터로 잡혀 있죠. 캐릭터로 잡혀 있는 걸 갖다가 숫자로 변환해줘서 각각 그 소득 구간의 계급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0억이 하나 없어서 20억 부분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20억 부분. 위스에 해당하게 시키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폭을 잡아내려면은 그 인컴 브레이크 요 인컴 브레이크죠. 여기서 요 0에 이렇게 쉽게 보세요. 쉽게 간단하게 보면 0에서 5 사이 그 계급 그 폭은 5죠. 위스 5. 요거는 10. 요것도 10. 여기도 10. 근데 여기는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는 1억. 여기도 1억. 그다음에 2억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소득 구간의 폭을 계산하기 위한 작업이 별도로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DIFF 함수를 이용해서 인컴 리스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각 기둥의 면적이 해당 소득 구간의 퍼센트 백분율과 같게 해주려면 각 퍼센티지를 위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각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다 이제 같은 작업을 제가 해주느라고 그래서 이거 방법은 다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수 셋째 자리를 넘어가지 말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 KR의 첫 번째 요소 또는 그것을 이름이 붙어 있을 때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요소로 첫 번째 걸 해주면 이거 될까요? 이제 고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죠. 자 이거 세 개는 이제 같은 요령인데 같은 계산인데 네 번째 거는 뭘 하고 있다? 예,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 번 더 작업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probability histogram, 그 지저가 또 빠졌네. 방신이에요. 바플럿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아구멘트도 설정하고 한번 그려보자. 이제 그 바플럿에 저게 이제 높이만 나오는 원래 이게 높이만 있어요. 하이트만. 그래서 폭을 갖다가 인컴 미스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이제 제일 뼈다구죠. 뼈대를 이제 그려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예, 이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각 막대 이름을 로우 네임스에서 좀 가져다 빌려보면 자 이걸 갖다가 네임스 바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막대 이름 넣어서 그리되 요게 뭐죠? 여기마다 이제 틈새가 있으니까 이 틈새는 없애려면은 틈새는 요게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고 그 네임스는 아까 얘기했던 네임스 바로 해서 바 플러스를 조금 손을 좀 봤습니다. 플러스 손을 봤는데 글자 좀 또 작게 나오는 게 약간 제가 불길한데 그 다음에 실제 인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5억 원 이상의 구간을 좀 합쳐버리자. 앞에 구간들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번에서 11번까지만 앞에. 그래서 5억 원 뺀 거예요. 5억 원 구간. 그러고서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 퍼센티지를 합해버렸어요. 뒷부분. 11번째, 12번째, 13번째 걸 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합쳐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해 보면은 5억 원 이상 걸 빼서 여기 앞부분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로우 네임스 다시 한번 살피고 거기를 갖다가 바꿔야죠. 당연히 여기서 3억, 5억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3억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3억 이상이란 구간이 이제 2억에 3억 이렇게까지만 이제 나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인컴 1번에서 12번까지만 집어넣고 폭은 또 DIF를 쓰고 그 높이 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막대사의 공간 없애고 뭐 제목과 축 이름도 이번에 좀 인컴 클래스 밀리언 원, 그 다음에 Y 레벨은 퍼센트 퍼 밀리언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틀 1은 코리아 인컴 웨이지 어너 인원의 소득 인구의 노동 소득 인구의 그래서 이걸 먼저 저장을 하고 바플랫 그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타이틀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집어넣은 거죠.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작게 나왔네. 좀 작게 나왔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1억 이상의 구간을 좀 합쳐주는 이제 손작업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손작업 해주고 뭐가 문제야?
인컴 KR3 처음 게 안 잡혔나 봅니다. 다시 예. 그래서 다시 바 플랫을 좀 그리면 이제 조금 보기 좀 편해질 거예요. 조금 편해졌다는 게 이제 모양이 좀 잡혀간다는 거죠. 모양이 잡혀간다는 거. 숫자가 작게 나온 게 조금 계속 걸리는데. 그다음에 소득 규모에 대해서 이번에는 소득 규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바 플랫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각 단계와 비슷한, 그래서 여기서 세 개를 다 한번 계산을 하고 그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차례차례 이렇게 로우 단위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로우. 그래서 파 MF 로우 그 C3에 1 하면 이건 어떻게 그리겠다고 설정을 해달라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로우, 하나의 컬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그림 자체 옆에 긴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해 놓은 폭은 12인치, 높이는 10.5인치 정도로 해달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윗부분에는 제가 거의 드로잉 지우고 윗부분에서는 거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12, 4 이렇게 있죠. 3대1 정도의 차이가 나오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응용해서 그려주면 파 MF 로우 그럼 세 장의 그림이 아래로 이렇게 쭉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거. 이건 이제 소득에 대한 거예요. 소득도 뭐 보다시피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이렇게 끝쪽에는 거의 없는데 그들이 사실 모든 돈을 다 쥐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누적 분포로 그려보자. 이게 왜냐하면 바플랫보다는 누적 도표가 분포 윤곽을 살피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아는 사례지만 큐썸 함수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되죠. 그래서 큐썸 함수를 이 인컴 KR에다 누적시켜가는 거죠. 합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맨 앞에 봤던 언어 퍼센트들을 각각 여기 다음 거에다 더하고 다음 거에다 더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퍼센티지 우리 맨 처음에 테이블 그려놨던 게 있었죠. 요거 언어로 치면은 인원으로 치면 19.1%, 그다음에 누적이 된 게 31.4%, 그다음에 54.3%. 소득으로 보면 1.7, 5.3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과정. 그 누적을 어떻게 시켰냐? 큐썸으로 시켰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누적을 시켜 갑시다. 세 개 다 그렸고. 그래서 그 이름을 뒤에다 이제 큐물 붙였어요. 큐뮬러티브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려면 그 벡터에 우리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잡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번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큐썸 함수를 적용시켜 달라. 자, 적용시킵니다. apply. 이렇게 인컴 여기 언어스 컬럼에서는 19.1, 31.1 이렇게 누적이 되고 인컴 컬럼에 대해서는 이게 2가 이제 컬럼 단위예요. 마진을 1 하면은 로우 단위로 큐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고 그걸 갖다가 인컴 KR 큐이라는 오브젝트로 저장을 했어요. 그 누적 도표를 그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첫 좌표가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컴 브레이크에다 맞춰 보려면은 첫 행을 그냥 0으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추가해주면 되니까 무슨 소리냐면 첫 자리가 00이어야 된다는 요 자리여야 된다는 거 요게. 그래서 그걸 인컴 KR, QR로 다시 좀 수정해서 추가한 거죠. 추가만. 그러고서는 한쪽으로 열린 구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른 다음에 우선 로우 네임을 이걸 한번 보면 뭐 하려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이거 스트링 스플릿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이게 여긴 지금 없으니까 문제 될 게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것만 다 빼내되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빼낸 겁니다. 두 번째 인컴 클래스컴에서 두 번째 것들만 처음 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들만 이제 빼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컴 클래스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서 그 시작을 페이스트를 0 여기에다가 맨 앞부분에 0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누적이잖아요. 누적이니까 첫 구간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 그리고 첫 번째 거 그 14번째 거 마지막 거가 이제 저기 없기 때문에 혹시 NA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손을 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그래서 우선 요거만 한번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왔다는 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수는 없는데 그래서 0에서 5, 0에서 10, 0에서 20, 0에서 30, 0에서 20억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누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로우 네임스로 해주고 컬럼 네임들은 두 가지 cumulative wage earners 그다음에 cumulative income 이렇게 이름을 또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양이 이제 이게 사실 이거 0을 다 빼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너무 많이 갔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의 모양이 하나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변환을 시켰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킨 것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인컴에 대해서도 인컴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가지 만들어서 엑셀 리미트를 좁혀가면서 한번 분포의 윤곽을 파악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2x2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요거 요 각각 하나씩 하나씩 보면 뭐 다 그려봐도 돼요. 다 그려봐도 뭐 크게 여기 2x2니까 4개를 그리면서 이제 폭만 조금씩 줄여간 거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네. 제가 손을 좀 본다고 봤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나와서 자 이게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고 아까 조금 전에 할 때도 이제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뒷부분이 너무 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줄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모양이 나왔죠. 모양은 나왔는데 보다시피 여기는 오히려 그래서 끝이 92%가 뭐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리는 점이고 한 가지 기억해 둘 사실은 누적 분포의 윗부분 면적이 바로 평균. 그래서 누적 분포가 히스토그램보다 나은 점 중 하나가 이런 분위를 찾기가 쉽고 또 평균 비교하는 것도 용이하다는 점이라는 거죠. 중위소득은 바로 Y축에서 50%에 해당하는 값을 수평으로 그어서 누적 도표와 만난 점의 그런 X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뭐 얼마가 된다. 요건 이제 돌려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축에다가 이제 좀 표시를 하고 요 일일이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각각이 이제 좀 감이 잡힐까? 잡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누적 도표 윗부분도 좀 표시해 주고 이게 이제 빗금으로 그다음에 50%에 해당하는 X좌표도 찾아주고 그게 미디언 인컴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게 1900 얼마인가 그래요. 1900 얼마인가. 그리고 그 좌표를 찾아줬잖아요. 좌표를 직접. 좌표 그게 해당하는 좌표 얼마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줬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소위 폴리곤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폴리곤 좌표를 만들었고요. 폴리곤 좌표를 0하고 100을 포함시켜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오려면 언어 코리아 컴티프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누적 도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소득 자체의 누적 분포도 이제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서 그려보면 소득 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소득은 조금 더 극단적이죠. 실제로 더 극단적이어서 이제 여기 90몇 %대에서 이제 딱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걸 둘을 합쳐 보면 이제 두 누적 도표를 한 장의 도표로 살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X축은 사람, Y축은 소득으로 해서 두 점을 이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earners하고 income 그걸 갖다 하나의 각각의 벡터로 만들고 그걸 둘을 합쳤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걸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그림을 그려주되, 자, 쭉 제가 이렇게 좀 급히 나가는 것 같지만 이거 라인 바이 라인 해보면 이거 자 이렇게 이거 차근차근히 봐도 돼요. 자, 하나씩 갑시다. 하나씩 이미 데이터는 만들어 놨으니까 플롯 큰 그림만 한번 여기까지 그려. 이거 큰 틀이죠. 큰 틀이 나왔고, 자 여기다 이제 45도선도 하나 그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둘 간의 차이가 바로 차이 면적을 2로 나눠준 것이 2분의 1로 나눠준 것이 진위계수예요. 그래서 그 진위계수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 라인스에서 이 라인스는 뭘 그려줬을까요? 0하고 100, 0하고 100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좌표축을 하나 조금씩 더 일종의 격자선 0, 0, 0, 0 좌표로 보면 0, 0, 100, 100이죠. 그거 갖다 직선으로 이어줬고, 그다음에 각 축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눈금으로 표시하게 했어요. 여기 위에 가보면 이제 아주 조밀해지죠. 여기 각각의 18.1일 때 뭐 0.29인가 그렇죠? 31.4% 누적되었을 때 인원이 31.4% 인원이 그때 5.3%밖에 못 가져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을 그냥 축에다가 격자를 좀 놓듯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보았고, 타이틀과 X축의 라벨을 집어넣어서 타이틀 함수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자, 잊지 말 것은 항상 이 플롯 함수는 하이 레벨 그래픽스 함수고, 요 라인스, 엑시스 등등등은 로우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게 있어야만 작동이 됩니다. 잊지 말고. 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각축 있는 건 가능한 많이 표시하는 폴리곤 엑시스인데, 이때 다각형 구성에 필요한 좌표들은 이미 나와 있다. 요거는 마찬가지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죠. 자, AB 라인, 폴리곤. 여기 타이틀까지는 해줬고, 타이틀에서 폴리곤 들어가는 걸 더 하나씩 보여주면 되겠죠. 폴리곤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왜 내가 맨 끝에 포인트를 집어넣는지 그거에 대해 자 이렇게 빗금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는 보니까 이거 그대로 우리 그 뒤에 데이터 프레임이네. 근데 다만 맨 끝에 첫 점으로 돌아가는 좌표의 설정 그게 이제 아까 여기서 작업해줬던 거니까요. 요 earners income DF라는 걸 만들어줄 때 들어갔던 거니까 그거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포인트가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픽캐릭터 21번 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그 확 지나간 거 뚜끌뚜끌 지나간 거 그걸 갖다가 쓱 무마해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거. 지금 여기 현재 제 거에서 나오는 그림에는 이게 너무 그림이 작게 나와 있어서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 글자나 이런 게 여기 요 어디냐면은 요 점들 있죠? 요 점들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도록 요 위에 포인트로서 여기를 갖다가 다시 조금 이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 백그라운드 화이트, 컬러는 블랙 이렇게 만들어 준 이유가. 자, 여기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닫아주고요.
그다음에 진위 값을 구하는 것은 뭐냐? 뭐이 곡선의 이름이 바로 로렌츠 커브다. 이렇게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고, 진위 값은 이거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되겠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소득값이 다 똑같아. 소득이 다 꼭 똑같아 가지고서 이 완전 평등선하고 우리 로렌츠 커브가 붙어버리면 요 면적은 0이 되겠죠. 0. 0이 이제 완전 평등선입니다. 반면에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소득은 딱 99%가 맨 끝에 한 사람한테 모여 있겠죠.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림이 여기 전체를 다 돕게 돼요. 이 커브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거 전체가 다 빗금이 쳐지겠죠. 그때 면적은 얼마냐면 이게 다 100%, 100%, 그러니까 0.1 곱하기 1이니까 전체 면적이 1입니다. 그래서 요 반의 면적은 0.5인 거죠. 0.5분의 요 면적, 요 면적,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요 면적은 제일 커져봐야 0.5인 거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분의 요 빗금친 면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완전 평등이면 0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면 1이 되겠죠. 여기서 0에서 1 사이 값을 취하는데, 우리가 보통 0.4를 넘으면 그러면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0.3 뭐 이 정도, 그래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깊이 파들어가 보면 매우 미국 다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각해진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거나 그걸 체념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함수 갖다가 놓고서 뭐 불러드려야죠. 불러드려서 진위값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진위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끔찍하게 높아요. 0.451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0.501, 0.4도 아니고 0.501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된 진위값을 이제 그림 안에다 좀 텍스트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코드를 구동시키면, 돌리면 진위는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진위 값은 변수로 받아서 0.50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그리고 그 유효 숫자는 셋. 그래서 크기는 조금 키웠었는데 이게 뭐 이거 키우나 마나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별로 크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쭉 돌려봐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pig.keep이라는 거 갖다가 안 돌리고, 자, 이 단계에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전체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 이게 제대로 나온 거죠. 이게 저 아까 화면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디스플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저 LG 디스플레이 그쪽에서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 글자도 잘 깔끔하게 나오고 좋은데 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지 플랫 부분도, 지지 플랫 영역도 이거 보세요. 이게 깔끔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상에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좀 깝깝합니다. 지인이 0.501. 지지 플랫도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쁘죠? 깔끔하고. 로렌츠 커브도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이게 브라우저로 이제 열어두고 그걸 브라우저로 열어주고 인쇄해서 PDF로 저장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지플랫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플랫 부분은 우선 그 big.keep equal all로 해주면 그 단계별로 어떤 점이 추가되는지 이거 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가 한 줄에다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선 gg플랫에서 그 데이터랑 이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갖다 이제 요거 전체적인 틀을 한번 그려보고 자, 왜 라이브러리에서 요걸 아직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구동시키면 이 부분만 다시 구동시켜주면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전체적인 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C1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어요. 큐뮬러티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X축, Y축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구간을 그 눈금을 우리 관찰값들에다가 맞춰주는 거고요. 관찰값들로 여기 X축이죠. X축을 그 다음 거는 그 순서를 거의 이 gg플랫 그린 거에다 베이스 바플랫 그린 거에다 순서를 거의 맞췄어요. 요건 수평선 추가한 거, 요거는 수직선 추가한 거. 어차피 따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점점 추가되는 모형이 이제 나오고요. 조금 그림이 빡빡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폴리곤을 그렸죠. 폴리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과정에다가 이제 세부적인 포인트 잡아주고 쉐이프 21 뭐 똑같죠? 그것도 같은 작업을 해줬고 그 아까 큰 차이점 하나는 베이스 플랫에서는 이제 전체를 다 왜냐면 플롯만 하이 레벨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기 점이 동그란 점들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준 거 그런 차이점 봤을 거고 지지 타이틀을 이용해서 메인 타이틀 X축 이름, Y축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제 축의 타이틀에 있어서는 이게 왼쪽이 지금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다는 거. Y축에 아까처럼 같은 작업을 해주고 눈금을 우리 값으로 관찰된 값으로 이제 채워주고 아니죠. 요건 그렇죠.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25% 단위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랑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봅시다. 이제 화살표를 만들기 요거하고 그 다음 거 요거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지엄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화살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게 에로우가 들어갔으니까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 그 다음에 역시 글자 텍스트를 새겨주는 건 미디언 인컴이라는 옆으로 좀 눕힌 거예요. 미디언 인컴. 그건 이제 보면은 SRT라는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뭘 또 잠깐 저질렀군요. 그다음 최종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가운데로 타이틀을 옮겨 놓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플롯 타이틀 띠에다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C12를 세이브하는 코드입니다. 로렌츠 커브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로렌츠 커브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틀을 그려놓고 전체적인 틀 거기다 H 라인까지 제가 해놨네요, 그죠? 어디 갔어? 지옴 라인을 해놨죠. 지옴 라인을 해놓고 또 지옴 라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45도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45도선 그려놓고 Y축과 이건 뭐 그냥 같이 다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 X축, Y축에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잡아준 거. 그 다음에 폴리곤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 즉 투명도로 잡아놨다는 거. 투명도로 컨트롤 엔터 투명도로 잡았고요. 그 밑에 지원 포인트에서 그 빈 점들을 갖다가 좀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 메인 타이틀과 메인 타이틀, 그 다음에 Y축의 이름, X축의 이름을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브레이크에다가 X축의 관찰값들이죠. 관찰값들을 갖다 다시 새겨놓고 또 역시 같은 이유로 Y축에는 25% 단위로 아니죠. 이건 이제 관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찰치가 들어가니까 자, 요거 또 이번엔 나왔네. 0.01 대 0.0, 그다음에 19.1% 대 1.17% 소득이 누적된 거, 31.4%의 소득자가 소득 금액은 5.3%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축에다가도 충분히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진위 값을 눕혀서 좀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은 그는 1,500만 명의 그 소위 모집단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한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빔을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서 좀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지 세이브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fig.keep 이걸 5를 여기죠. 넌이었는데 이걸 5로 바꿔주면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올 때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g.keep을 5로 해주면 최종 아웃풋뿐만 아니라 어디 갔어? keep gg플롯의 맨 윗부분인데요. 여기죠. 이거 5로 바꿔주면 그래서 시켜보면 어떤 점이 추가되는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걸립니다. 역시 그림 다 그리니까 98%가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는 최종 아웃풋만 나왔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이 단계별로 어떻게 그 하나하나의 코드가 변화를 어떤 변화를 읽어내는지 코드 하나하나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걸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야 이 뒷부분에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쇄해서 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24장, 딱 2장이네. 두 배가 늘어납니다. 물론 양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효과는 이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맨 끝에 이제 여기 지지 플랫 부분이죠. 지지 플랫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학습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늘어나도록 해놨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그 커멘트에 넣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어디 갔어? 기록을